아무래도 나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말씀입니다. 백작 하고 일락이는 말을 이었다. 어째서 다른 사냥꾼들은 잡은 짐승이며 훌륭한 사냥개를 부러워하는 건지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말이에요. 백작 나는 다만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유쾌합니다. 더구나 당신네 같은 분들과 이처럼 같이 되면 이보다 유쾌한 일은 없습니다. 그는 다시금 나타샤를 향하여 그 수달피 모자를 벗어들고 경의를 표했다. 짐승을 얼마큼 잡아가지고 돌아왔느냐는 그런 계산은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짐승을 잡은 것이 내 개가 아니고 남의 개였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나에게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나는 다만 사냥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으니까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작?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있다, 저기 있다. 이때 걸음을 멈춘 한 보르자뜨니 그가 잡아 느린 것 같은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들렸다. 그는 그 그루터기만 남은 나지막한 언덕에 서서 채찍을 치켜들며 다시 한번 똑같은 외침을 길게 뺐다. 있다, 저기 있다. 이 말의 울림과 치켜든 긴 채찍은 그가 눈앞에 누워있는 토끼를 발견한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발견한 모양이로군요. 일라히는 무관심한 의조로 말했다. 어떻습니까, 백작? 어디 그럼 한번 몰아볼까요? 글쎄요. 좌우간 가까이 다가가서 보십시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같이 하시는 것이. 예르자와 아저씨의 붉은 개 루가이를 바라보면서 니콜라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두 마리의 호족수와 자기 개를 그는 아직까지 한 번도 비교해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자, 그럼 어디 한번 내 밀가를 이겨낼 것인지 두고 보자. 그는 일라긴과 아저씨와 고삐를 나란히 하고 서서 토끼 쪽으로 다가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큰 토끼인가? 맨 먼저 발견한 사냥꾼에게로 다가가면서 일라기는 물었다. 그리고 다소 흥분의 빛을 띠면서 돌아보고 예르자를 휘바람으로 불렀다. 그런데 미하일 니카로이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그는 아저씨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아저씨는 눈살을 찌푸린 채 말을 몰았다. 나 같은 것이 나설 일이 되겠소. 정말이지 당신네들 개는 어디에다가 내놓더라도 훌륭한 것들이에요. 아무튼 개 한 마리가 마을 하나와 맘먹을 만큼 비싼 것들이니까. 어디 한번 당신네끼리 각자 자기 개를 시험해 보시구려. 난 구경이나 하겠소이다. 루가이 자 하고 그는 외쳤다. 루가유시가 하고 그는 이 애칭으로 붉은 털의 수케에 대한 기대와 애정을 저도 모르게 나타내면서 덧붙였다. 나타샤는 이 두 노인과 오빠가 감추고 있는 흥분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면서 자기도 같이 흥분하고 있었다. 언덕 배기에 선 사냥꾼은 채찍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다. 주인들은 보통 걸음으로 그 옆으로 다가갔다. 거의 지평선상을 달리고 있던 모리개들은 토끼에게서 옆으로 벗어났다. 사냥꾼들도 멀어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조용조용하고 천천히 진행되어 나갔다.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고 누워있나,
언덕배기에 서 있는 사냥꾼에게로 100걸음가량 다가왔을 때 니콜라이는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사냥꾼이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벌써 토끼는 몸에 닥쳐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더 누워있지 못하고 훌쩍 뛰어 일어났다. 가죽끈으로 매여있는 모리개들의 무리는 지저대면서 토끼를 쫓아 산을 내려가며 돌진했다. 가죽끈에 매어있지 않은 보로조이 개들은 사방팔방에서 모리개들과 토끼를 향해 쇄도했다. 지금까지 서서히 움직이고 있던 사냥꾼들의 일대도 들판을 달리기 시작했다. 사냥개 지기들은 서라 하고 외쳐서 개들을 어리둥절케 하기도 하고 부러졌던 이끄들은 덮쳐 하고 소리치며 개들을 죽이기도 했다. 침착한 일락인도 니콜라이도 나타시아도 아저씨도 자기가 지금 어디로 어떻게 뛰고 있는지 모르는 채 다만 개들과 토끼에게만 두 눈을 못 받고 한순간도 사냥의 경과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정신없이 달려갔다. 토끼는 큰 토끼이며 날쌘 놈이었다. 뛰어 일어났을 때에도 곧 달리지는 않고 귀를 쫑긋 거리면서 갑자기 사방에서 일어난 외침 소리와 말바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다지 서두르지 않고 개들을 자기 쪽으로 다가오게 하면서 여남은 범 뛰었으나 마침내 위험을 깨닫고 방향을 정하자 귀를 바싹 눕히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토끼가 누워있었던 곳은 그루터기만 남은 밭이었으나 앞쪽은 걷기 사나운 진흙땅인 녹지였다. 토끼를 발견한 사냥꾼이 데리고 있던 두 마리의 개는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므로 맨 먼저 알아채고 쫓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리 가까이까지 따라 붙기도 전에 그 뒤에서 일락인의 붉은 얼룩의 예루자가 뛰어나왔다. 그리고 개 한 마리의 거리밖에 남지 않은 곳에서 토끼의 꼬리를 겨누면서 무서운 속력으로 덮쳤다. 그리고 이젠 붙잡은 것으로 생각하곤 팽이처럼 뒹굴었다. 토끼는 동그랗게 등을 구부리고 더욱 맹렬하게 질주했다. 예르자의 뒤에서 엉덩이가 넙죽한 검은 얼룩의 밀가가 달려나와 차차 토끼를 뒤따라 붙잡기 시작했다. 밀로시카 잘한다 하는 니콜라이의 으쓱거리는 듯한 외침 소리가 들렸다. 금방이라도 밀가는 토끼를 때려 눕혀 덮칠 듯이 보였다. 그러나 밀가는 앞질러 달려나가 버렸다. 토끼가 살짝 몸을 피한 것이다. 다시 일락인의 아름다운 예르자가 육박하여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허벅 다리를 물려고 겨냥을 하는 것처럼 토끼의 꼬리 바로 위로 목을 내밀고 있었다. 예르자이까 부탁한다 하고 울먹이는 듯한 자기 목소리 같지 않은 일락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예르자는 그의 애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명히 물었다고 여긴 순간 토끼는 살짝 몸을 비켜 가을 보리밭과 그루터기만 남은 밭 사이의 경계로 달리기 시작했다. 다시금 예르자와 밀가는 한 채에 단 두 필의 말처럼 나란히 토끼를 쫓기 시작했다. 경계의 밭둑길은 토끼에게 더 수월했으므로 개들은 그리 빨리 다가갈 수가 없었다. 루가유르시카 됐다. 이때 다른 목소리가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등이 구부정한 아저씨 네의
붉은 쑥의 루가이가 등을 폈다 구부렸다 하면서 선두의 2마리와 가지런히 서자 어느 틈에 그것을 앞서서 쭉 달려나가 몸을 희생하는 무서운 기세로 속력을 더하여 토끼 바로 위로 덮쳐들어 밭둑에서 녹지로 몰아내어 전보다 한층 광포해져서 질척한 밭 가운데를 무릎까지 빠지면서 속력을 내어 달렸다. 그리고 진흙투성이가 된 등이 팽이처럼 토끼와 함께 뒹군 것이 눈에 들어왔을 뿐이었다. 많은 개들은 곧 별 모양이 되어 그것을 둘러쌌다. 1분 후에 모두는 몰려든 개들 옆에 서 있었다.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저씨가 혼자 말에서 내려 토끼의 발목을 잘라냈다. 피를 빼버리기 위해서 토끼를 휘두르면서 손발을 둘 곳을 모르겠다는 듯이 눈망울을 굴리며 불안스럽게 주위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누구를 상대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채 중얼거렸다. 정말 잘했다. 잘했다. 참으로 훌륭한 개야. 천금의 개들을 모두 다 물리쳐버렸으니 잘했어. 잘했어. 그는 마치 모두가 거의 적이며 모두가 그를 모욕하고 있었지만 지금 드디어 그 수욕을 할 수가 있었다고 모든 사람들을 욕하는 듯한 의조로 헐떡이고 증오에 찬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짓거렸다. 당신네들의 천금의 명견이란 뭐 그런 거지. 참 잘했어. 루가이, 자 발목을 줄까. 그는 진흙이 묻은 잘린 발목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잘했다. 아니 굉장하다. 밀려가는 힘이 다 빠져버렸어. 혼자서 3차례나 뒤따라 잡았으니 말이야. 니콜라이 역시 누구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고 또 남이 듣고 있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람. 정반대로군 하고 일락인의 말구종이 말했다. 아깝게도 놓쳐버렸지만 그처럼 몰리고 보면 어떤 똥개에게도 잡히기 마련이야 하고 일락인도 동시에 말했다. 그는 달린 데다가 흥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새빨개 가지고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마침 이때 나타시아도 숨도 쉬지 않고 귀가 쨍할 만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기쁜 듯이 의기양양해서 소리쳤다. 다른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 밖에 낸 가지가지의 말과 똑같은 뜻을 그녀는 이 외침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 외침은 만약 이것이 다른 경우였다면 나타샤 자신도 이 거친 목소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만큼 괴상한 것이었다. 아저씨는 안장 위에다 토끼를 휙 던져 올리자 흡사 모두를 비난하는 모습으로 재치있게 재빨리 그것을 말 엉덩이께로 던져 옮기더니 누구와도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로 자기의 밤색 말에 올라타고는 그대로 달려나갔다. 아저씨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모욕을 당한 듯한 시무룩한 얼굴로 제각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이전의 짐짓 가장한 듯한 냉담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한참 동안 붉은 털의 루가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루가이는 진흙투성이의 등을 구부리고 쇠사슬을 찰가닥 거리면서 잠옷 승리자다운 유연한 태도로 바짝 아저씨의 말 뒤를 따라갔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냥대가 아니라면 나도 다른 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일단 일이 벌어지면
끝까지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니콜라이에게는 이 개의 얼굴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뒤 한참 지나서 아저씨는 니콜라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니콜라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뒤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말을 걸어 주었다는 것으로 만족한 기분이 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